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전략입니다. 골드스탁론은 업계 최저금리로 최대 금액을 대출해 드립니다. 거래하는 증권사 변경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용미수를 대환해 드립니다. 이자는 사용하신 만큼만 낼 수 있으며 한 종목에 100% 집중 투자가 가능합니다. 성공 투자의 리더 골드스탁론 1588-8862. 이자가 낮으면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이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식은 집중 투자나 미수신용 대환이 안 되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가능한 곳은 없을까? 대한민국 대표 스탁론 하이스탁론은 다릅니다. 연평균 금리 업계 최저 마이너스 통장식 100% 집중 투자 미수신용 상환이 하나의 대출로 모두 가능합니다. 1599-0152 하이스탁론. 당신의 아이가 넉넉고 밤하늘만 올려다보고 구구단보다 공룡 이름을 더 잘 외우고 발명품이랍시고 이상한 것만 만든다면 국영수에 관심 없다고 혼내는 대신 그 호기심을 키워주세요. 누가 아나요? 당신의 아이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599개 부품에서 와, 이렇게 따뜻한 글로벌도 있었네요. 현대자동차그룹.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도대체 뭘까요? 1+1? 전기전자, 화학, IT 융합, 바로 우리 곁에 있었네요. 현대자동차그룹. 일찍 일어났네. 네, 첫 출근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꿈이 있다면 도전을 겁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분의 두 번째 첫 출근입니다. 와, 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어요. 괜찮냐? 누구나 도전 앞에선 다시 청년일 수 있도록 누구나의 가능성으로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시장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나름의 신호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이 4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이 양적 완화 지속은 하겠지만 시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왔다는 점이 굉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소한 시그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공 투자 비법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스타겐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 경연대회를 직접 참여하고 있죠. 이 수익률 매매 내역과 함께 잔고도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박우석 전문가님, 황성호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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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은 어떠셨나요? 잘 대응하셨나요?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전문가님들도 힘든 상황이었나요? 예, 지난 화요일 제가 출연해서 네. 예측 그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장에 대해서 FOMC 결과에 대해서는 대충 다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급락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피해인다고 했지만은 주식에 포지션이 많아가지고 플러스로 되던 그 모의 투자가 오늘 마이너스가 돼서. 네, 맞아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 수익권에 계시다가 오늘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따가 전략 자세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황석원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온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좀 신호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지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오늘 좀 주식 빠졌다고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이 매도 앞으로 급락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잠깐 그 미국 증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좀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은 양적 완화 축소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공연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주가가 빠진 게 대충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 0.65% 정도 빠졌는데 지금 거의 세 번째 박스권의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는 어제 그 재료 노출로 인한 차익 매물이 나온 수준이겠죠. 이걸 중장기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려면 한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해도 지금 축소를 하지 않는 것은 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경기 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다른 어떤 지표는 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답보 상태를 보이는 요 상황에서는 이런 주가 흐름이 가능한데 만일에 양적 완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지표가 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향후 시장에는 더블 딥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의 위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각종 경제 지표가 어떤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고 계속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예견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더블 딥에 관한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시장은 어느 소폭의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정을 보이면서 꾸준히 우상향한다. 왜? 미국 시장 차트를 보게 돼도 지금 거의 7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지만은 이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저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우 지수의 21선 이동평균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양적 완화 지속 유지에 대한 그런 매수세를 의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아마 내년 봄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수 급락 요인과 향후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1%에 가까운 하락세, 코스피 시장 역시 장초부터 하락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4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데에다가 이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락폭이 엄청났던 만큼 내일장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방향성을 잃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 환율, 글로벌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차 대중화를 촉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직간접으로 연관된 부품, 특히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주가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급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에 대해서 단기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 관련주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후에 전기차 관련주 급락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29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고 이 코스닥 시장도 1% 가까이 하락을 했죠. 네, 오늘 상당히 낙폭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해공이 전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시장을 이끌고 갔던 전차군단 있죠. 네. 전 IT와 자동차, IT와 자동차를 전차라고 하고 또 조선주 끌고 가던 바다의 왕자, 또 조선주. 네. 그리고 이때까지 별로 두각을 내지 않던 항공주, 대한항공까지
한진해운의 1,500억 지원과 관련해서 급락을 하게 돼서 오늘은 전차, 조선, 항공까지 육해공이 다 하락한 그러네요, 그런 정말. 날이어서 네. 투자자들은 많이 힘든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조금 이따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 다 말씀 테마로 이슈로 나와 있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 파나소닉이라고 유명한 일본 회사 있죠. 다들 아실 텐데 마쓰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그 파나소닉에서 이제 전기차에 테슬라란 그 회사로부터 20억 개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쟁업체인 삼성 SDI가 급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이 이어졌고 네. 또 외인들이 최근 계속 좋아했던 주식이 있습니다. 네이버라고. 네이버 주식에 대한 매물도 또 나오면서 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상대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던 850억 달러에 대한 채권 매입 조치를 기존대로 이어나가겠다는 그러한 결정이 나왔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연기를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한 결과였기 때문에 네.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네. 같습니다. 특히 FOMC 설명에서도 발표된 것이 연준의 경기 판단이 이번 그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통해서 어떤 파장이 그렇게 경제에 심각하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진단한 것 같고, 이러한 판단이 향후 양적 완화의 축소를 좀 더 시기를 당기지 않을까, 혹시 올해 안에라도 하지 않을까, 내년 1월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생기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또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또 달러가 강세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인이 FOMC 눈치를 보고 또 중국의 삼중전회를 앞두고 다 관망하는 장세였는데 수급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해버리고 결국은 이것을 개인이 받아주는 형세가 되어버리니까 주가는 3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지금 이러한 것은 연 40일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기조 속에서 외국인이 투매한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외인이 전적으로 매도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 또 미국이 또 연말에 쇼핑 시즌도 있고 또 기업의 실적이 지금 계속 발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물 부분에서도 베이시스가 1.9 정도 되고 콘텐고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선진국 경기도 개선되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삼중전회를 앞두고 경기 지표도 좀 개선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은 시장이 하루 빠졌다고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고 다시 외국인이 매수를 하거나 결국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우석 전문가님도 단기적인 하락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시장이 다시 외인이나 어떤 기관이 매수를 또 들어가거나 이제 투매가 잦아지면은 네. 결국은 바닥을 잡을 시그널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성을 잃은 시장이라고 이슈를 잡아주셨는데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종목들의 오름을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 예전에는 워낙 예전에는 환율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환율이 상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부 지수 대형주는 좀 빠지더라도 환율이 강세에서 이제 약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바닥 찍고 올라온 상태에서는 수출기업의 어떤 호재가 될 수 있고, 왜 지금 폭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가가 좀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진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모았던 그 자동차 관련주도 이제 수출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좀 약간 지수의 안전판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에 반해서는 또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오히려 오늘 좀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우려를 해왔던 환율은 지금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대형주의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일부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많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종목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좀 매물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완전히 무슨 매도로 돌아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잠깐 이 차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 같은 경우는 유가의 차트를 많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지금 며칠 전부터 유가 $100 하회한 이후로 지금 거의 $96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유가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업종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중공업이겠죠. 중공업 쪽 당연히 하락합니다. 왜? 해양 플랜트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것은 플랜트를 만들어서 원유를 시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유 시추 단가가 $85에서 $90 이상은 돼줘야 네. 수익 타산이 맞기 때문에 이런 유가 상황에서는 중공업주는 플랜트발 수주를 당연히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고요. 경기 둔화에 따른 바로미터가 원유라고 봤을 때는 각종 경기 관련 지표, 제조업 관련 주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 유가가 하락하는데 굳이 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도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하겠고 이렇게 보니까 좀 업종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걸 언제 터닝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양적 완화 축소가 미뤄진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90, $95 선이 중장기로 포진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차트 모양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낙폭과대한 업종 같은 경우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하루 하락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단순히 도망간다. 절대 아니죠. 40일 연속 순매수한 자금들은 어떤 것에 베팅을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양적 완화를 푸시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장에서 인플레이션 2%에 도달시켜놓고 자금이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졌다고 좀 뭐 단기적으로 다 포지션 없애는 것보다는 괜찮은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깊은 종목들은 향후 경기 전망 활성화를 기대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모습은요, 이 환율보다는 외부 움직임에 연동해서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관련한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전기차는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로 써서 지금 가솔린으로 가는 차량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고 그 전에라도 대체 연료를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태양광이냐 수소 연료냐 아니 풍력이냐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통한 전기차가 향후로 우리 세상을 좀 지배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나온 것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했는데 많은 그 각광을 받은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전기차 시대를 좀 더 앞당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전기차 중에서 오늘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 부분 파나소닉에서 이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로부터 20억 개의 배터리를 주문을 받았는데 향후로 그 경쟁 상대인 우리나라의 업체들 네.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배터리 업체들이 향후로도 수주를 받거나 주문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과 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대를 만약에 전기차로 가게 된다면은 일반 노트북이나 어떤 PC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와는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슬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테슬라가 최근에 인기를 끈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 테슬라의 그 CEO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라는 CEO가 이 영화 아이언맨의 어떤 롤 모델이었다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앨런 머스크가 한 동영상을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한 1시간짜리의 자기의 생각을 나온 것을 보고 전기차와 이 사람이 또 스페이스X라는 우주 항공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40대 초반의 젊은 CEO인데 제가 네. 방송을 들으면서 스티브 잡스가 환생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놀라움. 결국은 이런 스티브 잡스와 이 전기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가 우리 인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에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공장이 도요타가 과거에 리콜 사태가 있을 때 그 공장을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이 테슬라가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지금 모델 S라는 전기차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8,000개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바닥에. 그리고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은 폭발 사고를 통해서 각 분리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완전한 이중 보관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네. 만약에 폭발이나 뭐가 있을 때면은 바로 회로가 차단되는 그런 게 있으면서 안전성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가 향후 이렇게 납품되면서 전기차는 향후 저가의 전기차를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많이 그 3만 달러 수준 그렇게 해서 생산할 예정에 있고 향후로 전기차 주문이 늘어날 경우에 여기에 납품되는 배터리의 규모도 상당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 LG화학 이번에 삼성 SDI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 기죽지 마시고 연구를 해가지고 더욱 이번 탈락을 계기로 향후에 그것도 음극할 물질, 양극할 물질 이렇게 해서 전기차에 관련된 파생 업체들도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전기차에 우리 배터리가 납품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화이팅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건데 결론이 네, 그거 내주셔야지. 네, 배터리 시장이 지금 테슬라가 20억 개의 파나소닉이 납품을 했지만은 모델 S 다음에 중저가의 이제 전기차를 생산해내면은 지금 현재 오늘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지사를 설립한다고 이제 오늘 이제 한국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 해주시는 시장에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제 네. 그 가솔린차와 대결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도 납품하는데 우리 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제 네. 생각에는. 지금 사도 돼요? 그럼 주식을? SDI나 이런 걸? 저점을 좀 더 지금 오늘 많이 SDI도 예.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오늘 혼란을 겪었을 네, 겁니다. 네. 최근에 상승은 이 전기차에 배터리가 납품이 될 것 같은 기대감에서 올랐는데 막상 뚜껑 열고 파나소닉이 20억 개의 배터리를 납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추세를 이탈해 버리듯이 네. 하겠는데 안에도 저점을 잡고 제 생각에는 삼성 SDI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전기차가.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다. 아직 저점인데 네.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타이밍을 잡는 게 있는데 중요하겠다. 네, 그렇죠. 저도 내일부터 좀 사보겠습니다. 황정우 전문가님도 이 전기차 관련한 이슈 꼽아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저는 네. 전기차 관련 이슈는 아니고요. 뭐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월가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상 이제 그 매도세가 출현한다. 숏 매도세가 출현할 때가 네, 됐다고. 매도 리프트가 나왔었죠. 예, 하면서부터 이제 그때 차트를 분석해 드려서 이제 좀 주가가 좀 빠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저는 이게 시장에 대한 장황한 얘기는 뭐 다른 분들이 해주셨으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좀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6개월 동안 일봉 차트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예. 테슬라의 그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띄워놓고 있는데요. 예. 지금 6개월간의 차트 흐름입니다. 요거를 좀 기간을 좀 줄여볼게요. 3개월간의 좀 차트를 모양을 보고 좀 일봉의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매도 리포트가 나온 때가 테슬라 주가가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죠? 네.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자, 장대 연봉 다음에 십자형 도치인데 위아래 꼬리가 너무 길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그 참여 상태가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날도 한 4% 정도 급락 나왔었던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 나오나 그 십자형 도지면 이제 반등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마련되면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매도 신호의 십자형 도지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장대 연봉이 나오고 위아래로 꼬리가 긴 T자형이 나오고 이날 또 전날 또 이제 그 매도세가 출현해서 덮었습니다. 위아래 꼬리가 길고 나타날 때마다 지금 몸통이 긴 음봉이 출현할 때는 아직 바닥권 노락이 좀 이루고요. 일단 네. 최초의 모멘텀이 발생이 됐던 단기 급등 모멘텀이 발생했던 150달러 선까지는 지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모델 자체가 뭐 이제는 테슬라 회장도 말을 했듯이 작년에 주가가 좀 너무 고평가다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전기차는 뭐 사업에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이 테슬라의 주가를 똑같이 모방해서 따라가는데 특히 제일 심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관이 갖고 있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그 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거의 요 테슬라의 흐름을 촉각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대장적으로 나서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가야 되는데 일단은 150달러 선까지 만약에 뭐 온다면은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한번 저점에 매수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150달러 선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간에 수급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150달러에서 급반등이 들어온다면 테슬라의 이제 공매도 세력단 이런 것도 이제 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저점 매수에 나와서 보는 것도 좀 단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에 관한 주가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달군 4가지 이슈 살펴봤네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이명록 전문가입니다. 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0.59% 기록했고요. 이어서 박철순 전문가 마이너스 0.67%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우석 전문가님 유일하게 플러스권 수익 보이다가 오늘장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2.37% 기록했고요. 황성호 전문가님 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0.99%, 문사진 전문가 마이너스 1.03% 기록했습니다. 먼저 박우석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총 6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모의 투자 자금 중에 97%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15일 매수한 효성과 네오이즈 게임즈 각각 4.68%, 2.03%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3%대 기록하고 있고요. 카프로가 오늘 4%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포트상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SFA와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했지만 매수가보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지난 방송 이후에 이틀간 포트에 변화가 있었네요. 네. 제가 포트에 종목이 많았는데 제가 한 종목에 비중이 많다고 했는데 그 종목이 오늘 약간 낙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마이너스 스윙으로 갔는데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에 제가 이때까지 한 2주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기업을 분석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차트보다 기업을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좀 빠지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고 싶은데 딱 한 종목이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배제하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카프로였는데 카프로라는 종목은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조금 편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갑자기 급한 뉴스가 나와서 제가 카프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늘 갑자기 한 10% 말하자면 손절매 기준까지 나왔지만은 전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절매를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날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캠피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절매라는 것은 증권사 직원들의 영업 실적에만 이로운 기법이다. 기업을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그 기업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한다면 손절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하지 않도록 주식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한 손실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을 매수를 하고 또 오늘 SFA를 추가 매수를 하고 오늘 두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제일모직을 매도하고 KG 이니시스를 13%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13%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고 그 자금으로 오늘 제가 제일 비중이 많은 게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입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상승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서 코스닥 쪽으로 약간 피해 있자고 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좋은 뉴스가 나온데도 반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지수 급락이 나오고 코스닥 시장도 빠지면서 셀트리온이 한 2% 빠지니까 제가 손실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것을 다시 오늘 손실 처리하면서 KG 이니시스의 일정 수익하고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손절매를 참 어려울 때
선절매를 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내가 수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상계 처리를 해버리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을 사서 200만 원 수익 났는데 어떤 주식이 1,000만 원 사서 800만 원 손실 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만 원 수익 난 것을 팔아서 800짜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1,000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난 부분을 수익 처리를 하면서 800만 원 수익과 동시 처리해서 내 마음속의 회계장부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SFA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SFA 오늘은 제가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두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말씀드리죠. 네. SFA는 디스플레이 기기와 장비 업체죠. 이 장비 업체인데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해서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에 16 라인의 모바일 D램을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1조 원 정도가 증설 자금으로 투입된다는데 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 업체가 상당히 수주가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올 7월에 SFA가 태양광 주요 시장인 태양광 미국 태양광 모바일 모듈 장비를 미국에다 수출했습니다. 태양광 장비 분야에도 기대가 있을 것 같고 또 방막 형식의 태양전지 스퍼터도 국제과제로 이 SFA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외국인은 지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연일 매도 중이지만은 결국은 이번에 반도체 장비가 수주를 되거나 하면은 결국은 기관에서 결국은 매수할 수밖에 없고 자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FA는 지금 차트를 잠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식의 차트가 이 그물망 차트입니다. 그물망 차트에 매달려 있는 주식은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그물망 차트에 어느 정도 올라선 부분들의 차트를 보이는 어떤 종목들이 투자해서도 크게 손실이 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그물망 밑에서 계속 매달려서 내려오는 종목은 하락의 끝을 모릅니다. 지금 SFA는 그물망에서 상승 부위로 올라가고 있고 기본적인 분석에서 조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SFA가 지금 700억 정도의 연간 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손실이 어떤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이라면 결국은 PBR이 정도 한 이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 자금들이 자기 자본 그리고 순자본 가치를 늘리게 되면은 PBR은 점점 낮아지고 됩니다. PER인 이 영업이익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향후 성장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관은 포기한 상태지만은 현재 이 기업이 이렇게 차트에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 바닥 부분인 지점에서는 터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추천한 것은 제가 당장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제일모직과 수익이 난 KG 이니시스를 매도해서 이 자금으로 다시 단가를 해서 내일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우석 전문가의 오늘의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황성우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박우석 전문가님에 이어서 역시 황성우 전문가님도 모의 투자 금액 1억 원 대부분을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22일에 매수한 영진약품 현재 마이너스 3.7% 기록하고 있고요. 근화제약은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관심주로 꼽았던 제로투세븐과 차이나그레이트 포트에 새로 편입한 모습이고요. 제로투세븐은 특히 2% 넘게 수익 보고 있네요. 네, 일단 영진약품과 근화제약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 방송에서 투자 관심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던 두 종목을 편입을 새로 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말한 건 지키니까요. 네, 두 종목 다 이제 두 종목 다 공통점이 있죠. 중국 관련주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차트상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 이게 두 개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종목을 좀 편입을 했고. 네. 일단 그 전에 뭐 셀트리온도 매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매도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뭐 차트상 21선 밟아가면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날 이제 매매 포인트가 거의 이 정도 가격대였었는데, 자, 10월 30일 날에 장중에 되게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뉴스가 나오고 30일 날 정도 같은 경우는 5만 원대까지 단숨에 거래량을 좀 뽑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정체되면서 계속 밑으로 어떤 그 매도 물량이 쏟았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가려고 하는 자리에서 못 가게 되면 도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외국계 매도와 뭐 외국계에다가 뭐 회사를 매각한다 뭐 이런 뉴스는 좋은 얘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외국계에서 이제 진짜 뭐 이 회사를 매각해서 인수하는 입장이라면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계 매매 증권사들의 좀 동향을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마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해서 일단 47,400원에 0.8% 정도 이제 수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수수료하고 그 정도 해서 움직임으로 잘라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이유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종목 새로 편입하셨습니다. 먼저 제로투세븐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로투세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국발 산화 제한이 철폐가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이제 그 얘기가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제는 이제 곧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보령메디앙스라든지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회사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단기 매수세가 올랐으면 급등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유아용품 관련 종목주 중에서 중국에서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이 회사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테마주의 주가 탄력을 놓지 않더라도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 모멘텀 중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라인이 13,000 차트를 보시게 되면 13,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인을 지지하다가 지금 계속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죠.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이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밴드이기 때문에 13,500원 돌파를 거래량에 실리면서 해주면 단기적인 박스권의 상향가인 15,000원까지는 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기적인 이렇게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예가 좋은 예죠. 자, 우상향으로 돌려놨습니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하락을 했지만 상승 추세의 힘으로 이제 다시 이평선에 비해서 돌려놨어요.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오늘 시장 급락 대비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단기 이평선에는 5일하고 11선까지는 좀 한번 참아볼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기 이상으로 좀 포트를 좀 들고 갈 것이고 물론 중간에 좀 급등 5%나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한 차례 또 매도하고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겠고요. 자, 차이나 그레이트. 네, 이어서 차이나 그레이트 오늘 편입하신 종목이죠. 보겠습니다. 정배열이죠. 정배열인데 막판에 좀 잘 버티다가 막판에 좀 한 방에 밀어버리는 좀 물량이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물량 같은 경우 다음날 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방 그러니까 좀 너무 좀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것 같아서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체면이 안 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종가에서 단순히 밑으로 하방 점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또 단기간 동안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장중에 꼴이나 급락이 길게 나오지만은 중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죠. 그리고 이번 연도 실적 가이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어떤 그런 산화 제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또 발생하고 향후에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우러진다면은 요 종목은 지금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초저평가 PR로 따지면 10배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이나 디스카운트만 해소된다면은 글쎄요 뭐 얼마나 갈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좀 이건 약간 시총도 크기도 있고 단기적인 이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계속 종가만 좀 확인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로투세븐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는 점이죠. 중기적인 늘 말씀드리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한번 일봉상 오버슈팅 되거나 미친 매수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한번 좀 팔아줄 용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회사에 투자한 거하고 주식을 사는 건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황성우 전문가의 오늘의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FOMC 결과 양적 완화 유지는 하긴 했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이렇게 3대 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약세지만 차트상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올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차트. 지금 나스닥 차트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나스닥은 0.04% 정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지금 0.13 양 지수 다 0.1 정도씩 1, 2 정도 하락돼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파라볼릭 차트를 했는데 이 파라볼릭 양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오늘 갭 하락에서 또 출발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면은 결국은 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모두 어느 정도 큰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기업의 실적이 나오면서 또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지수로 있고요. 지금 현재 파라볼릭 양선에서 5일선 지지를 기록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오늘에 급락이 있었지만은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외인들이 44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실탄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게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왔던 그런 공통점이 장 중간에는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다가 장 종반 그 동시호가 무렵에 들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가 관리를 할 때 실탄이 떨어지는 세력들이 있을 때 그런 종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킬과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인들도 크게 장을 그 하락은 원치 않고 상승을 좀 해보고 싶지만 받을 주체 세력이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있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우려한 거는 선물 미결제 약정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한 오늘 13만 5천 개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것은 2008년 9월 이후입니다. 최대치입니다. 오늘 장 막판 이후에 한 3천 계약이 좀 매물 출회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상 상당히 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사가 1.94로 콘탱고 상태로 좀 추세는 양호하지만은 그 부분들이 조금 하고 내일은 중국의 PMI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 날입니다. 또 어떻게 이게 또 잘 나와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다시 되면은 우리 시장도 약간 어떤 우호적이 되지 않을까. 뭐 기관도 지금 현재 거래소 부분은 상당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오늘 약간의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쉬어가면서 대응을 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아까 이슈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미국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역시나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차트 상으로의 모습을 잠깐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이니까. 자, 미국, 우리나라 지금 종합 차트를 잠깐 좀 보겠는데요. 종합 차트를 보면은 막판에 21선까지 붙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해외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모습은 음봉이 출현했지만은 그 감싼 양봉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봉 형태가 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은 거의 조정세가 나오는데요. 아마 제 예측으로 이런 패턴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한 그 짧은 단봉 형태의 음봉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빠져도 한 10포인트 정도로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차트의 모습이 막판에 그 거의 이제 그 집어 던지다시피 했죠.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은 어떻게 우리나라 종지는 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치는 204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반등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선물의 투기적인 매수 움직임 때문에 장막판에 이제 꼬라박았지만은 이 정도로 죽을 시장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들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 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적 나오고 있고 지금 좀 더 이슈로 말씀을 드리면은 버냉키 의장이 말했을 때 좀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양적 완화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얘기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러면 돈을 벌어도 경기가 안 사는구나. 그러면 더블 딥에 대한 우려라고 그래서 또 시장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그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거의 지금 자기가 해온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거는 경기 지표에 달렸는데 지금까지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약간 그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좀 위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지수는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제조업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게 둘 다 양방향으로 갔을 때나 이제 그 어떤 출구 전략을 그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좀 강심장이신 분들은 강패를 지고 돈을 꼭 갚는 그런 묻지마 투자 전략도 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강세 전망으로 이 종목을 압축해 주셨고 관심주로 꼽아주신 종목이 두 가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볼 텐데요. 저는 뭐 이제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건 뭐 길게 말씀을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HTS상에 여러분들이 그 검색만 열심히 해도 전문가 이상의 그 지식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하지 않도록 하고. 자, 오늘 그 저번에도 한번 관심주로 말씀을 드린 레드로버라는 종목 있죠? 지금 11월 6일부터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영화 배급업 중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작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국열차, 하나는 지금 국내 최초의 국산 애니메이션 넛잡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이제 그 영화가 이제 해외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1월 6일 정도부터 이제 완성본이 나와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이제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외 선 판매가 되게 되면 그 대금은 이제 1.5 수수료로서 회사에게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관건은 뭐 앞으로 이 영화의 흥행 여부이지만 단기적인 재료는 11월 달 초에 좀 아마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은 서원택입니다. 네, 아주 짧게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짧은데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고점 부분이죠. 자, 초반에 오버슈트했던 중요 매물대에서 14,400원대에서 지금 양봉이 나온 것도 10장이 도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탄력이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만약 삼성전자 뭐 오프라인 판매, 핸드폰 액세서리, 뭐 정품 인증 어쩌고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1차 목표가는 15,500원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운이 좋으면 16,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내일 요 두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박우석 전문가, 황성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투자 클럽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투자 강연회 동콘서트가요. 11월 16일 롯데백화점 일산점에서 열립니다. 이 스마트증권TV의 정윤모 머니코치 전문가 그리고 스타겐의 이명록 문서진 전문가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고민 해결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사는 동안 아프고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혹시 사망할 경우에 대비도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존 시에도 사망 시에도 치매에 걸려도 5대 질병에 걸려도 또 다치거나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되는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아픈 것도 챙겨주고 혹시나 죽을 경우에도 챙겨주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버보험들을 보면 어떤 거는 죽었을 때만, 어떤 거는 아프고 다쳤을 때만 보장해 주니까 많이 아쉽지.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좋은 기회에 만나신 겁니다.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부담도 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다칠 경우에 대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이렇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의 진단금도 보장해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다치거나 고혈압, 간경화, 백내장 같은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네, 어르신들께 필요한 보장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나온 실버보험입니다.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늦기 전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0769 1644-0769 네,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런 실버보험을 원하셨던 거죠. 아침에도 걱정되지, 여기저기 큰 병 앓는 것도 걱정되지, 혹시 세상 떠날 경우 뒷일도 걱정되지.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덜 수 있으면 딱 좋지. 그래서 이 보험을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나이 들수록 치매도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거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폐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도 특약으로 진단금을 보장하고요. 이뿐 아니라 특약으로 재해나 당뇨, 고혈압, 백내장 같은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장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장들에 해당될 경우 또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장 신한생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나이 들어서 아픈 것도 걱정되고 혹시 모를 사망에도 대비해두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으로 전화해보세요. 1644-0769 1644-0769 남녀 20세에서 최대 70세까지 가입되고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일부 특약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치매 보장 개시일은 계약 2년 후부터이며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험 계약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실버 수술 보장 특약은 재해 및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5대 질병 진단 특약 A는 약관에서 정한 5대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착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결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국민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착한 기업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She's waiting at home. Branded b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on th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난립하고 있는 증권방송.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권방송 있나요? 스타겐이 확 바꾸겠습니다. 스타겐은 기존 증권방송과 다릅니다. 스타겐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시스템 전문 회사가 증권 정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직한 증권 방송 스타겐. 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돼지도박이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일자리 늘어나겠죠.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